안녕하세요. 운동이야기의 김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 희미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운동 전문가마다 약간 다르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궁금증이 더 생기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신체 활동 안에 운동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신체 활동과 운동을 혼용해서 쓰는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주셨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신체 활동과 운동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셨다고 얘기하셨고, 두 번째 질문은 신체 활동 MRT 영상 감사합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신 것 같아요. 그 논문에서도 아메리칸 신체 활동 지침에서도 신체 활동 강도와 운동 강도 두 개를 혼용되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강도 운동은 걷기, 신체 활동 강도라 표현되고 있고 중강도 운동부터는 신체 활동이 아닌 운동 강도라고 표현을 하는지요. 그리고 무산소 강도는 엄연히 말하면 운동 강도라고 부르는지요.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 학생들도 운동 강도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럽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신체 활동과 그 다음에 여기에 적혀있는 운동은 그러면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어떤 때는 신체 활동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이게 이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스포츠라는 것도 있어요. 스포츠. 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구분할 때 가장 큰 범주, 그러니까 신체가 움직인다는 가장 큰 범주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가장 큰 상위의 개념은 움직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즉, 무브먼트라는 개념이 가장 상위의 개념으로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범주는 움직임이라고 하는 무브먼트 안에 뭐가 있냐면 신체 활동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신체 활동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스포츠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상위의 개념은 움직임인데 그 안에 어떤 움직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구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스포츠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스포츠는 하나의 운동인데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룰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즉, 경기, 시합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선수들이 어떠한 똑같은 규정을 가지고 그 룰에 국한된 상태에서 운동 경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포츠는 룰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공통된 범위 안에서 행해지는 활동을 보통 스포츠라고 하고 그래서 룰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여기에 승패가 있는 거죠. 그래서 룰과 그 다음에 규칙과 승패가 있는 그런 활동을 우리가 이제 보통 스포츠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즉, 이 목적이 어떤 거냐면 내가 건강을 유지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하는 신체 활동을 보통 운동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체 활동을 하긴 하는데 내가 건강의 증진을 위해서 내가 건강을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을 하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그 신체 활동을 보통 우리가
운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신체 활동은 뭐냐면 어떤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내가 그냥 하는 활동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거죠. 설거지를 하는 것은 생활의 일부잖아요. 밥을 먹는 행위도 하나의 신체 활동이고 밥을 먹고 나서 그릇을 치우는 것도 하나의 신체 활동이고 그런 또 집이라는 공간에서 사는 것도 하나의 그 생활을 하기 위한 그 움직임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 설거지나 밥을 먹는 거나 그 다음에 뭐 청소를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내가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단순한 그런 생활을 위해서 단순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활동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활동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신체 활동이다 이렇게 구분 짓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신체 활동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해지는 아무 목적이 없는 그런 그 에너지 소비 활동을 신체 활동이라고 하는 거고 운동이라는 것은 내가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건강을 유지시키거나 그러한 그 건강의 베네핏을 얻기 위해서 행해지는 신체 활동을 보통 운동이라고 하고 이것은 어떤 정해진 룰 안에서 승자와 패자가 가려지는 그런 활동을 우리가 보통 스포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희미님이 궁금하셨던 신체 활동과 과연 운동은 어떻게 구분해서 쓰는 걸까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그렇게 구분 짓는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로 주셨던 질문은 뭐였냐면 신체 활동 강도하고 그 다음에 뭐였었죠? 운동 강도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데 과연 이것을 엄연히 말하면 어떻게 이제 표현하는 것인지 신체 활동 강도는 뭐고 운동 강도는 어떻게 표현하는 건가? 저강도 운동을 신체 활동 강도라고 쓰고 중강도부터는 운동 강도라고 쓰는 건데 과연 이게 이제 표현이 맞는 건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무산소 강도도 엄연히 말하면 운동 강도라고 부르는지 이렇게 궁금증을 질문하셨어요. 자, 이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상당히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아까 제가 이제 신체 활동하고 운동하고 그 구분을 제가 했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신체 활동 강도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시니어라고 하는 사람들의 포커스를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든 노년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좌업생활제가 굉장히 많아요. 즉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나라도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긴 한데 즉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람들은 신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즉 바꿔 말하면 신체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표현할 때 신체 활동 강도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미국 스포츠 의학회라든가 미국 그 신체 활동 가이드라인에서 신체 활동 강도로서 제가 이제 얘기했었죠. MNT per min이라는 단위를 쓴다고 그랬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미국 사람들이 워낙 움직이질 않으니까 즉 신체 활동을 거의 하지 않다 보니까 체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운동 강도로서 어떤 것이 적합할까? 즉,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 운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운동을 하지 못할 바에는 안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금은 좀 움직이는 게 좋겠다. 제가 아까 신체 활동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어떤 건강의 베니핏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이런 활동마저도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활동이라도 하면 건강에 베니핏을 줄 수 있다라고 권장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신체 활동 가이드라인이라는 곳에서 위원회에서 신체 활동 강도라는 것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든 강도를 MNT.min이라는 걸로 표현을 했던 거고, 제가 얘기했었죠. 1MNT에서 2.9, 그 다음에 3.0에서 5.9, 그리고 6MNT 이상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놓고 이것을 편의대로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정도로 안정시의 1배, 3배, 6배 정도로 활동하는 것을 신체 활동 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지, 건강한 성인이라든가 그리고 어느 정도 체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신체 활동 강도가 개인에 따라서는 굉장히 건강에 베네핏을 줄 수 없는 그런 아주 낮은 강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건강한 성인이나 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체 활동 강도는 큰 의미가 없고, 어떻게 보면 운동 강도라는 것을 해야만이 심폐나 건강이나 근육 쪽에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는 운동 강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따라서 신체 활동 강도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그 시니어라든가 체력이 굉장히 낮은 사람, 그리고 거의 움직이는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자업생활자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운동 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운동 강도를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많죠. 자, 이런 것들은 운동 강도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했잖아요. VO2 max, 그렇죠? 그 다음에 최대 산소, 최대 심박수, 그 다음에 뭐 MNT, 그 다음에 여유 심박수, 여러 가지 그 운동 강도를 가지고 표현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운동 강도에 대한 이런 표현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도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체형 외비업, 내비업, 준비업을 얘기했던 큐어톤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운동 생리학자가 있는데, 이 운동 생리학자의 그 제자예요. 마이크 R. 폴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운동 생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1970년도 때부터 운동 처방에 대한 표현을 숫자적으로 표현한 분이죠. 즉, 운동 빈도는 어떻게 주당 3일, 그 다음에 시간은 30분에서 60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숫자로 표현했던 분이 이제 마이클 폴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이제 그것을 정해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들을 수치화 표현했던 거죠. 최대 산소 섭취량의 몇 %, 최대 심박수의 몇 %, 몇 MNT, 뭐 이런 걸로 표현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러한 강도를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를 인지하기가 이제 굉장히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1980년대부터 어떻게 표현했냐면 저강도다, 중강도다, 고강도다 이렇게 이제 강도를 단계적으로 이제 구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VO2 max의 50%다 이렇게 하면 잘 모르니까 이 수치를 50% 이상부터는 중강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표현은 보다 쉽게 강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의미에서 이런 강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강도, 중강도라는 말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신체 활동 강도, 운동 강도, 여러 가지 용어가 이제 혼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아마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의 운동 강도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산소성 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운동을 구분할 때 유산소와 무산소 이렇게 운동을 구분 짓잖아요. 그러니까 유산소성 운동 강도, 무산소성 운동 강도 이렇게 구분 짓는 그러한 용어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운동 강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알아두면 상당히 이제 혼란스럽고, 신체 활동과 운동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운동 강도의
구분하는 단위라든가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뭐 숙지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희민님께서 궁금하다고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 충분히 의구심이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Q&A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